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아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정부와 정치권 너나 할 것 없이 아동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이번 주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월 21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원점에서 새 판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인교대 유아교육과 이경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집 폭력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방안의 경우에 교사들의 인권 침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네.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지켜주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을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하다 보면 예상 외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 교사의 인권 침해뿐 아니라 영유아나 교사의 초상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 부모들의 불필요한 간섭으로 보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이번 사건은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거잖아요. 예. CCTV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가 폭력을 가하고자 한다면 사각지대나 화장실 등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CCTV 설치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이러한 우리 전 국민이 감시를 하겠다고 하는 관점에서 의무화하기보다는 자치적으로 관리 예방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경찰의 경우에는 지금 그 어린이집에서 그런 폭력이나 학대가 있었는지 모두 조사하겠다. 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러한 경찰의 발표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모두 다 우리를 범죄자로 보는 것 같다라고 해서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아동학대는 분명히 심각한 범죄이죠. 그러나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대부분의 교사들을 다 범죄자인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혹은 일회성으로 이런 걸 하기보다는 사실 영유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늘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폭행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에 네네. 동료 교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아무래도 같이 생활하는 교사들이 내부 사정도 잘 알고 동료 교사의 보육 태도나 성격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연구에서도 동료 교사가 신고할 경우에
아동들이 이런 피해를 받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첫째는 이제 우리 사회의 문화인 것 같은데요. 서양에서는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훌륭한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한데요. 우리의 경우는 이런 인식도 있지만 동료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예. 하는 정서도 함께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 두 번째는 좀 더 현실적인 것인데요. 자신이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 그 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하기가 어려워지거나 예. 그 사람이 고발자라고 하는 인식이 찍혔을 때 다른 어린이집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 교사를 채용을 꺼려하는 그런 것들도 교사에게는 큰 부담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동료 교사의 폭행을 보고 그거를 신고하는 경우에 네.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런 게 있습니까? 있죠. 예. 동료 교사의 폭행을 보고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12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예. 신고를 했을 때 내가 이제,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경찰에서 이런 인적 조사를 사전 등록을 위해서 하긴 하지만 예. 신고자의 정보는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경찰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는 아니죠. 예.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호하는 네. 제도 또 인센티브 같은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네, 법적으로 신고 의무 직군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신고 의무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인이 신고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는 그동안 사실 법이 개정되거나 할 때부터 여러 번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인센티브보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보육교사들의 자질 검증 문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교사의 경우에도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사실 이 보육교사 양성하는 제도에 이제,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학점은행제와 사이버대학을 통해서 보육교사가 되는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교육기간이 짧고 실습 교육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예. 또한 방학이 아주 짧은 어린이집의 특성상, 처음에 3급을 받았다고 해도, 승급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의 급을 올리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승급 교육을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으로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승급에 필요한 경력이 쌓이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승급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건에 된 그 교사의 경우에도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교사가 지금 몇 급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교사 양성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이버 대학이나 학점제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보육교사를 배출하는 교사 양성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예.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 교육의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이지만 출석 수업의 비중을 높인다거나 예.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학과제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나온 그 대책 가운데 하나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인데 학대 행위가 한 차례만 적발돼도 어린이집을 즉각 폐쇄하고 교사를 퇴출시키겠다 뭐 이런 제도인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일각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하면 원장이나 동료 교사가 처벌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예. 신고를 더 꺼려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예.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에 발표된 대부분의 대책이
고발이나 처벌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이 많이 아쉽고요. 예.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좀 더 체계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근본적인 해결 방안 어떤 게 가능할까요? 사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할 때 또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이나 질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왜 아동학대 사례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 의외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곳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고 있고요. 예. 법적 의무 시간을 지키고 있고요. 음. 또 영유아대 교사 비율이 적고 또 질 높은 교사를 채용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거기에서는 예. 전혀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립 그런 어린이집에 대한 근무 여건, 처우 개선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질 높은 교사를 배출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예. 교사들의 근무 여건이나 처우 개선을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인교대 유아교육과의 이경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은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모두 16곳의 창작 공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문학, 미술, 연극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들 중 독특한 전시와 젊은 예술가들의 풋풋함과 기발함이 배어있는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다녀왔는데요. 그 현장 소식 담았습니다. 네, 서교예술실험센터. 이름만 봐서는 서교동에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으로 가면 만날 수 있는데요.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이나 합정역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홍대 특유의 파격과 창조로 꿈틀대는 개성 강한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소개 서교예술실험센터 홍보팀의 김주미 씨께 들어봤습니다.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이제 동사무소 통폐합 때문에 이제 유휴 공간이 된 공간을 이제 서울시에서 창작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금 홍대에서 아주 대표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창작하신 분들께는 창작 제반 사항이나 공간이나 비용적인 것을 지원을 해드리고 이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홍대를 찾으시는 이제 젊은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지나가시다가 들렀을 때 여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향유하고 공유하실 수 있도록 이제 개방된 공간이에요. 아무래도 홍대 중앙에 자리 잡다 보니까 지금 상업화 때문에 많이 밀려서 뭐 이제 갤러리나 이런 창작 공간, 무대나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기능을 하면서 홍대 앞에 문화예술 생태계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창작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뿐 아니라 서울연극센터나 관악 어린이 창작 놀이터는 옛 공공기관이나 쇼핑센터를 재활용해서 조성이 됐는데요. 특히 이 센터는 홍대라는 지역적 특색을 살려서 인근 지역의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예술가들이 활용만 잘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하 1층, 지상 2층과 옥상으로 이루어진 센터는 정기 공모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강좌, 전시, 축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센터 내에는 작지만 알찬 공간을 함께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름도 쉐어 프로젝트 빈방입니다. 홍대 앞 예술 환경을 조금 더 풍족하게 만들고 더 좋은 만남을 위해서 2층의 공간 일부를 빌려주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참가자 만나봤습니다. 양승주 씨입니다.
저는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이고요. 사이트 스페시픽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를 마치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개인 창작실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 시작하려고 이거 빈방 프로젝트 지원했는데 뽑혀서 쓰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이곳에 와서 공간에 대한 작업을 우선 시작을 하는데 정해진 장소가 주는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우선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한 작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밀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과 그 공간들이 함께가 되니까 이게 좀 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 제 스스로도 그냥 막연히 카페나 제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니까 공부를 마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는 진득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쉐어 프로젝트 빈방이 참가팀은 모두 15팀입니다. 이번 팀 다음 달까지 공간을 공유하고 추후에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자들 또 모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센터에서 진행 중인 예술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층에서는 재미있고 또 실험적인 미술 전시를 비롯해 장르와 경계가 모호한 공연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거대한 황금아치라는 제목의 설치 미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면서 수집한 쓰레기들로 만든 독특한 예술 작품 소개와 함께 소감 들어봤는데요. 신민 작가입니다. 저는 이 작품은 제가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집한 폐유지로 만든 작품이고요. 지금 청년들이 잉여 세대라고 하는데 그런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에서의 큰 특성 중에 하나인 잉여? 일회용품처럼 쓰여지는 청년 세대들을 좀 아르바이트생들의 형상을 빌어서 지금 시대의 현상을 표현한 겁니다. 제 작업은 어떻게 보면 민감한 주제를 담고 있고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게 보이는 작업인데 개방적으로 참심성이나 실험성을 봐주시고 전시 공간을 제공해주는 많은 관객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같이 표현하고 공유하는 장이 되게 쉬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전시회 관람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이 전시는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이번 달 31일까지 관람할 수 있는데요. 별도의 입장료나 관람료는 없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만날 수 있고요. 또 관람객들 직접 만나서 소감도 들어봤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쉴 수도 있고 해서 정말 좋죠. 다가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걸 그린 거잖아요. 저 작품이 작품으로 남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걸 여기에서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아주 좋은 장소인 거죠. 무거운 거를 이렇게 힘겹게 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힘든데 그만한 대가를 못 받고 그런 모습이 좀 되게 안타깝고 겉보기에는 유니폼도 있고 그런데 뒷모습에는 어깨가 빠지도록 이렇게 들고 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좀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깝죠. 지리적 접근성이 홍대라는 공간이 좋잖아요. 카페형식의 뭔가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아트센터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신진 작가들을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네요. 네,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1층에서는 예술가들의 포트폴리오와 각종 예술 잡지 또 간단한 음료가 있어서 분위기 있는 북카페의 느낌도 드는데요. 개성 강한 예술 문화를 접하고 싶다면 이곳 서교예술실험센터 방문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다음 달에도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고요? 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예술가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유망예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정된 팀이 다음 달 개인전을 연다고 하는데요. 무료 전시인 만큼 부담 없이 즐기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시에서 풍납토성 지역 거주자들에게 5년 안에 2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기에 보상을 하자, 이렇게 문화재청에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낸 세금 어디에 쓰이고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코너죠. 좋은 예산 지킴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우리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어떤 정책들이 준비됐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서울시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황효한 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가 최근 풍납토성 토지를 조기에 빨리 보상하자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먼저 풍납토성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토성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풍납토성은 BC 18년 백제의 온조왕이 남하여 개국 당시 도읍을 정하고 성을 쌓았는데 이때 쌓았던 성이 바로 한성 백제의 하남 위례성이고 많은 학자들은 풍납토성이 하남 위례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은 흙을 쌓아서 만든 토성이고 흙을 쌓는데 8톤 트럭으로 약 20만 대분 이상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풍납토성은 고구려의 국내성이나 경주의 월성보다 훨씬 크고 웅장하며 평지에 쌓은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 풍납토성, 그 백제 초기의 하남 위례성이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가치도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현재까지 일부 발굴을 해본 결과 왕궁토로 보이는 유물 등이 대거 발굴됐습니다. 하루빨리 주택지를 이전 보상하고 발굴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되돌리기가 어렵고 엄청난 복원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점에서 제대로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년 6월 공주 부여 익산의 백제 유적이 유네스코로 등재가 되면 서울시는 확장 개념으로 한성 백제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문화재청이 최근에 그 풍납토성 관련해서 발표한 변경 계획, 어떤 문제점이라도 있습니까? 예, 문화재청이 이번에 종전에는 2건역, 3건역 모두 보상 이전한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번에는 3건역은 건축 규제를 완화를 하고 2건역만 집중 보상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2건역 주민들은 종전처럼 최소한 20년 이상 걸려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3건역 주민들은 건축 높이를 15m에서 21m로 완화하였지만 실제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3건역 전체의 약 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건역 주민들은 문화재도 보존이 안 되고 주민도 보호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고통을 겪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3년 내지 5년 내에 조기에 보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 건축 규제 완화 대상 지역이 5%도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약 5% 주민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95% 주민들은 보상도 못 받고 건축 규제 혜택도 못 받는 결과를 초래하죠. 아, 그렇군요. 그런 내용을 3권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 모르죠. 문화재청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권역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큰 실망이나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 문화재청 안 중에 지하 부분의 굴토를 2m 이내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무슨 건물을 짓더라도 유적층은 보호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봤는데 예. 풍납도성 내 토지는 지반이 연약한 하천 퇴적층입니다. 예. 그래서 지하 2m로 굴착 제한을 하더라도 예. 7층까지 건축을 할 경우에 그 건축물 무게로 인해서 토지 내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 압력이 증가하면 지하 유적이 파괴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그 문화재청이 그런 안을 그러니까 기본계획 변경 발표를 하면서 서울시하고는 협의가 없었나 봐요. 협의는 계속 했었는데요. 예. 협의를 하는 중에 약간의 지금처럼 문화재청하고 서울시가 의견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계속 협의를 더 하던 중에 문화재청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매우 당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네. 문화재 전문가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 어떤 의견들인가요? 문화재 전문가들은 삼건역도 지하 전체에 백제 유적층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존을 해야 된다. 예. 만약에 이 삼건역을 현재처럼 21m까지 건축물을 짓는다면 지하 유적층이 파괴되기 때문에 세계유산 등재도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서울시 입장은 삼건역도 보상을 다 해주고 유적을 개발해야 된다는 입장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2건역, 3건역을 종전처럼 다 보상을 해가지고 보존을 하자는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런 입장을 뭐 문화재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 충분히 텐데. 했고 협의를 계속 하던 예. 중에 뭐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렇다면 문화재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예. 문화재청도 나름대로 무슨 판단이 있어서 그런 걸 발표했을 것 같은데. 네. 전혀 짐작도 못 하시나요? 아니요. 문화재청도 뭐 현실적으로 예. 재정 부담에 대해서 많은 고심도 했는데 예. 주민들의 삼건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장기 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예. 점을 감안해서 결정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입장대로 그 삼건역 주민들한테 보상을 하고 유적을 보존을 해야 된다면은 그 토지 보상 비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마련하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예. 지방채나 국채 이렇게라도 발행을 해가지고 예. 조기에 주민들의 고통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조기에 보상하자는 이런 입장입니다. 채권까지 발행을 해서 토지 보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들은 지금 2001년도부터 예. 건축 허가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면은 15년째도 그리고 문화재청이 또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되면 주민들은 약 40년 동안 재석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너무 큰 고통인 만큼 예. 지금이라도 좀 획기적으로 보상 기간을 단축하자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서울시의 그 입장하고 문화재청 상황하고 전혀 지금 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타협점을 찾으실 예정이신가요? 저희는 어쨌든 조기 보상을 위해서 뭐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예. 국회 의원들이나 이렇게 충분히 저희 입장을 설명을 하고 예. 해서 조기에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조기에 보상하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예. 문화재청하고 서울시가 계속 대립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누가 중간에서 조정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일단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중앙부처나 시민단체나 뭐 여러 방면으로 해가지고 문화재청하고 저희도 일단 뭐 가급적 좋은 타결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의 황유한 과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은 대안 끝에 양춘이 있다라는 속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속담은 어렵고 괴로운 일을 겪고 나면 즐겁고 좋은 일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안은 큰대, 찰한 자를 쓰는 한자어로 매우 심한 추위를 말합니다. 볕양, 봄춘 자를 쓰는 양춘은 따뜻한 봄을 의미합니다. 괴롭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께 대안 끝에 양춘이 있다라는 속담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한 추위가 지나면 따뜻한 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김플리피였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을 지켜드립니다. 좋은 예산 지킴이. 네, 매주 수요일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또 지나치게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감시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입니다. 오늘 또 좋은 예산센터의 최연아 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회의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셨다는데 네네. 국회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예산 얼마나 될까요? 일단 국회 예산이라고 하면 이 국회나 사무처 그리고 국회 도서관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돕는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모두 합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2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 2015년이면 올해네요. 네네. 올해 기준으로 한 예. 5,270억 원. 네네. 그 5,270억 원의 예산 가운데 아무래도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이 가장 크겠죠? 그렇죠. 그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이 전체 중에 약 87% 정도를 차지하고요. 예. 그 약 4,5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국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역시 인건비입니다. 예. 이 국회의원들과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인건비 등이 약 50%가 넘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국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주요 사업비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국회의원실에서 쓰는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그렇게 예산을 쓰나요? 일단은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세비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의원 사무실에서 상주하고 있는 약 7명의 보좌관 비용, 예.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나 의원 활동을 돕는 인턴 비용, 그리고 이제 의원실이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거에 들어가는 경상경비 등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원실이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국회의원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차량 유지비나 차량에 들어가는 기름값 네. 뭐 그런 것도 다 국회의 비용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런 비용만 해도 약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예. 그 보좌관이 한 7명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7명의 보좌관은 다 두고 있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네. 그 보좌관들이 이제 뭐 한 4급에서 8급 정도까지 각각 보좌관들은 급수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예. 그래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임금을 부여합니다. 예. 그러면 보좌관 또 인턴들 직원들 그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뭐 정확하게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이 기본적으로 그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공무원의 급수하고 같고 예. 거기에 이제 호봉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뭐 그 일반적인 공무원들 4급이나 뭐 5급, 6급 공무원들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턴 경우에는 어떤가요? 인턴 경우에는 약 100만 원이 좀 넘는 급여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4대 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인턴을 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뭐 대학생들도 하나요? 대학원생들이나? 뭐 특별하게 자격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뭐 그 국회 활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외국으로 나가서 해외 그 의정 활동을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뭐 다 국회 예산으로 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가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비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별로 이제 해외 방문을 통해서 의정 활동에 좀 참고를 하겠다 네.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약 2회 정도 해외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 비용도 다 이제 국회 활동비에 포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위원회들이 한번 열릴 때마다 또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한번 회의를 할 때마다 이 활동 수당들이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2006년, 2007년 정도에 새로 생긴 건데요. 예. 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라는 게 있어요. 예. 법을 만들려고 하면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사용하라고 약 20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네. 것들은 각 의원실마다 일괄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다 똑같은 액수로 배분해서 나눠주나요? 일단 200억 원 중에 일부는 똑같이 다 배분을 하고요. 예. 그중에 이제 좀 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쓰이는 예산 세부 내역을 쭉 살펴봤는데 이처럼 국회에서 예산을 쓰게 되면 나중에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였는지 그 감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나라 모든 정부기구는 이 예산에 대한 감시인 결산과 정책감시인 국정감사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감사원이 수시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예. 이 국회에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을 통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받긴 하는데요. 예. 이 다른 기관과는 달리 국회라는 곳이 이제 독립적인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예. 감사원과 같은 다른 기관에 통한 감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국회 예산 결정을 국회의원들이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국회 사무처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제 기획재정부에 통보를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기획재정부가 다른 기관하고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조정을 해서 다시 국회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국회가 사용할 예산은 국회가 스스로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군요. 국회가 쓸 돈을 국회가 결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특권인데 국회의원들이 그런 특권 말고도 다른 특혜들도 많죠? 국회의원들이 사용을 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예. 그런 것들도 다 특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건 이제 의원들이 회기 중에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이 또 다른 국회의원들의 큰 특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비용을 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봐서 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기차도 다 공짜로 타고. 그렇죠. 비행기도 공짜로 타고. 배도 무료로도 예. 이용합니다. 그렇군요. 최근 뉴스에 보면은 정당의 국고 보조금이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이게 어떤 건가요?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이제 정당 국고 보조금이란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국고 보조금이 어디에 또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감시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배분을 하는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각 정당이 했던 회계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필요한 경우에 이제 물론 각 정당이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이나 회계
감사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긴 하겠지만 그 정당이 쓴 돈이기 때문에 이게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오늘 좋은 예산 지킴이 최연아 좋은 예산 팀장, 센터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대신 여쭤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당에 대한 그 국고보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당 등록만 하면 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때 가장 큰 기준은 국회의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예.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있는 정당의 경우에는 이 보조금의 50%를 각 정당이 의원의 숫자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요. 예. 그리고 5명 이상 정도가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100분의 5 정도를 배분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의원은 없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2% 이상 정도의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해산 판결받은 통합진보당 경우에 네네. 당이 해산되면은 국고보조금도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정치자금법 30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정당이 해산이 되거나 등록이 취소가 되면 이 보조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지출 내역과 그리고 그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네.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60억 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네네. 돈이 200여만 원밖에 안 남은 것으로 그때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다 미리 써버린 거로 봐야 되죠? 근데 이제 그 뉴스가 나왔던 시점이 연말이기 때문에요. 네. 그 60억 원 중에 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보조금을 받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선거를 홍보하거나 조직 활동을 하는데 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정당은 이 해마다 받는 돈으로 각종 경상 경비나 조직 활동에 필요한 데 쓰기 때문에요. 네. 연말이 되면 당연히 비용이 적게 남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법대로 법에서 정한 대로 잘 사용이 됐는지에 네. 대한 그 결산이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결산은 어디서 누가 해야 되나요? 국민들이 그냥 하는 수밖에 없나요? 일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선관위에서. 네네. 예. 각종 영수증이나 회계자료를 잘 봐야 되겠죠. 예. 지금 그 최 팀장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또 국회 그리고 정당 제대로 감시를 잘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보완 대책이라든가 해결책이 있을까요?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가장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은 이 선거에서 표로 평가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별 의원뿐만이 아니고 정당도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 역시 이제 투표를 할 때는 그냥 한 표를 찍는다가 아니고 그들을 평가한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좀 투표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예. 감시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먼저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예산센터 최연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 날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 날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통크한 카타르시스, 덴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일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원영, 기술감독 안홍진,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